안녕하세요, 인사이트 IT입니다. 오늘은 편하게 쓰기 좋은 국내 브랜드의 가성비 태블릿을 가져왔는데요. 아이뮤즈의 뮤패드 K11입니다. 새로 출시된 모델은 아니고 작년에 출시되었는데 가성비가 여전히 좋은 모델로 손꼽히고 있어서 이번 광군제 때 저렴하게 구매해보았네요. 가격은 14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상시 가격은 18만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럼 디자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앞면은 일반적인 11인치 표준 태블릿 디자인이죠. 풀스크린이긴 한데 베젤이 약간 넓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기본으로 보호 필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내구성이 약한 얇은 필름이긴 한데 편하게 쓰다가 나중에 필요해지면 새로 사다 붙여도 되겠어요. 전원은 가로로 놓았을 때 왼쪽에 위치하고 볼륨 버튼은 위에 있습니다. 다른 면에 있다 보니 헷갈릴 일이 없어서 좋겠네요. 셀피 카메라도 가운데에 있어서 가로로 거치하고 쓰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뒷면으로 돌려보면 전체적으로 은색으로 밝은 컬러이고 가운데 아이뮤즈 브랜드 로고가 있네요. 프레임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일체형 바디라서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위쪽에는 절연띠가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LTE를 지원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절연띠가 살짝 튀어나온 느낌이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카메라는 싱글 카메라로 살짝 튀어나와 있고 LED 플래시도 옆에 위치하고 있네요. 두께는 7.45mm로 얇은 편이지만 플래그십 태블릿들보다는 살짝 두껍고 무게도 508g 정도로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1인치 LCD를 탑재하고 있고요. 해상도는 FHD 1920x1080으로 일반적인 수준이고 밝기는 450니트로 저가형 치고는 꽤 밝은 편입니다. 그리고 화면 주사율도 90Hz를 지원해서 플래그십 태블릿에 들어가는 120Hz보다는 안되지만 여전히 60Hz만 지원하는 아이패드 에어보단 낫습니다. 덕분에 화면 스크롤이 한결 부드럽게 느껴지죠. 기본 색감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옵션에서 세부 설정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가형스럽지 않은 괜찮은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태블릿의 성능을 좌우하는 AP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G99를 탑재했습니다. G99가 워낙 가성비가 훌륭하기로 유명해서 이제는 거의 보급형 기기들의 표준이 되었죠. 갤럭시 탭 A9에도 탑재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성능이 검증된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고요. 긱벤치 6 스코어를 보시면 싱글 코어가 700점, 멀티 코어가 2000점대가 나옵니다. 점수만 놓고 보면 갤럭시 S10과 비슷한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호평 모델이지만 6년 전의 플래그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게임이나 동영상 편집까지는 무리지만 FHD 동영상 시청과 웹서핑과 문서 작성, 간단한 게임 정도는 무리 없이 즐길 정도입니다. 램은 LPDDR4X 8GB 램을 달았고 저장 용량은 UFS 2.1 규격의 128G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격의 스펙보다는 하나씩 떨어지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할 만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에는 128GB도 충분하겠지만 추가로 SD카드 슬롯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용량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뮤패드 K11은 해외 출시 기기에는 종종 빠져있는 부가 센서들이 고스란히 제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GPS랑 지자계 센서, 자이로 센서가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LTE를 활용해 유심까지 넣어주면 차에서 정말 편안하게 내비 전용 머신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체 OS에서 내비게이션 모드까지 있어서 이걸 켜면 운전자가 보기 편하게 UI가 심플해져요. 그래서 자동차에 부착해두고 전용 기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기획한 제품이라 그런지 국내 태블릿 사용자들의 니즈를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LTE를 지원하는데 태블릿 전용 유심이 아니라 일반 휴대폰용 유심을 넣으면 되고요. 메인 회선 요금제에 붙어있는 데이터 함께 쓰기 유심을 넣으셔도 되지만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알뜰폰에서 새로 하나 가입해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찾아보시면 가격이 월 1000원도 안 하는 요금제들도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휴대폰 유심을 넣어도 문자는 되는데 전화는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만 많이 주는 요금제로 골라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에 두고 내비용이나 유튜브 시청용으로 쓰기 정말 좋을 것 같고 대중교통을 오랫동안 탈 때에도 편하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뮤패드 K11은 2023년도에 출시된 안드로이드 1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샤오미 같은 자체 OS가 있지는 않고 구글의 기본 태블릿 OS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글도 당연히 깔끔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분할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요. 좌우 분할이나 위아래 분할 모두 설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이뮤즈에서는 제조사 업데이트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안 업데이트는 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제공하고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최대 2회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최소라고 하는데 최대 2회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그래도 아무튼 출시하고 나몰라라 하는 중국산 저가형 태블릿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관리는 해준다는 점은 좋은 점이네요. 배터리 용량은 8100mAh의 대용량을 탑재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14시간 동안 플레이 가능한 용량이라고 하고요.
충전 속도도 20W PD 충전을 지원해서 PD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를 사용하면 빠르게 충전을 완료하고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무려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저가형이라면 당연히 모노 스피커에 한쪽에만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 옆에 4개의 스피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거치한 상태에서도 양 방향에서 어색하지 않게 꽤나 괜찮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음질도 엄청나게 좋다는 수준은 아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꽤 괜찮았어요. 스피커로 스피커나 넷플릭스를 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음량도 꽤나 커서 교육용으로 쓸 때나 야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태블릿의 카메라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죠. 스마트폰과는 달리 잘 쓰이지 않지만 가끔 필요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K11의 후면 카메라는 오토포커스를 지원하는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500만 화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는 어렵지만 영상통화나 줌 미팅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스펙입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보급형답지 않게 플래시까지 달려있어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자잘한 스펙 부분들도 소개해드릴게요. 본체에 진동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가상 키보드를 터치할 때마다 햅틱 피드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발 제품답게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넷플릭스도 FHD로 감상이 가능하니까 넷플릭스 머신으로 쓰는 데에도 손색이 없겠죠. 그리고 출고 시에 보호 필름이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따로 구매해서 부착할 필요가 없는 것도 소소한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좋은 점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보호평이다 보니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증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매번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LTE 모델이라서 외부 사용이 많을 수 있는 제품인데 생체 인증이 없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형인데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없습니다. 요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워낙 익숙하니까 이어폰 단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서브 태블릿으로 쓴다면 따로 페어링을 해두기도 귀찮아서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유선 이어폰을 끼워서 쓰는 게 편할 때도 있죠. 이럴 때 살짝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검색해보면 K11 터치펜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그냥 정전식 펜이라서 스타일러스 기능이 없고 팜 리젝션도 되지 않아서 손바닥을 대고 필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본체와 부착되는 전용 키보드 액세서리도 따로 없습니다. 키보드를 함께 사용하려면 본체에 따로 거치대를 쓰고 블루투스 키보드도 따로 가져다가 페어링해서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뮤패드 K11이 경쟁할 만한 제품들은 레노버의 샤오신패드 2025 정도, 월드큐브 아이플레이 60 시리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중국 브랜드 제품들인데요. 이 구간의 태블릿들은 거의 헬리오 G99나 동급의 AP를 탑재하고 센서 등에서 원가 절감을 한 제품들이 많죠. 이런 중국 내수용 태블릿 제품들을 직구하면 진짜 싸긴 한데 보통 한글을 쓰려면 반글화라든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반글화를 하더라도 갑자기 한문이 튀어나오고 구글 서비스가 막히는 등 위험 요소가 있어서 결국에는 잘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K11은 국내 브랜드가 한국 이용자를 타겟으로 기획한 제품이라 한글 사용에 불편함이 없을 뿐더러 LTE나 GPS와 같이 중요한 기능들은 빼지 않고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AS와 후속 업데이트까지 보장해준다는 점이 압도적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전자기기에 크게 관심 없는 분이 편하게 쓸 가성비 태블릿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이 뮤패드 K11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중국 브랜드의 태블릿보다는 가격이 몇만 원 더 비쌀 수 있는데 그래도 국내 브랜드를 쓰는 게 초기 세팅도 편하고 한글 지원도 완벽하고 후속 업데이트도 잘 해주기 때문이죠. 어차피 가성비 태블릿의 성능은 헬리오 G99들로 거의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고 부가 스펙에서 LTE와 GPS 모듈이 포함된 것 덕분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디스플레이도 FHD 해상도에 90Hz 고주사율 450니트 밝기로 부족함이 없고 일반적인 11인치 사이즈라서 휴대성도 무난하며 스피커도 쿼드 스피커로 힘을 주었기 때문에 영상 시청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성능 기기거나 가성비 기기거나 상관없이 대부분의 태블릿들이 결국에는 영상이나 내비게이션 머신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뮤패드 K11은 중심을 아주 잘 잡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굳이 큰돈을 쓰지 않더라도 아이들 영상 틀어주는 용이나 온라인 강의 시청용, 내비게이션 전용, 유튜브나 넷플릭스 전용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정가가 139,000원으로 나와 있지만 쇼핑몰에서 할인을 잘 받으면 15만원대도 구매할 수 있으니 기회를 잘 노려보시면 득템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성비 태블릿을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